화가 안창홍이 개인전 준비를 위해 갤러리에 들어선다. 야, 낯선 모양을 한 작품들. 중견 작가 안창홍의 34번째 개인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야. 순간이다. 2014년 4월 16일 8시 50분. 이게 뭔지 아나? 세월호 소장된. 작품 뒷면의 커다란 눈물방울은 세월호 아이들을 비롯해 기억해야 할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 이기도 하면서 대부분의 의로운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적혀 있다고. 이 뒤에도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신 날짜. 2009년 5월 23일. 제목 눈먼 자들. 그 뭐 사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눈먼 자들이지 뭐. 정말 볼 거를 안 보고 사는. 화가는 눈먼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조각인 듯 회화인 듯 보이는 안창홍의 신작들. 그의 새로운 시도는 전시회가 열리기 전부터 소문이 무성했다. 뒤에 봐. 전사.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전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강조된 전사들인 거지. 한국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화가 안창홍이 낯선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조각 위에 그려진 화려한 감각들과 그보다 더 격렬한 외침들. 눈먼 자들에 숨어있는 화가 안창홍의 감각적 리얼리즘을 들여다본다. 취재를 시작한 것은 개인전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2m 높이의 조각 위에 꼼꼼한 붓질이 계속된다. 조각 위에 두텁게 칠해지는 물감. 지난 1년 동안 작가는 줄곧 이 작업에만 매달려 왔다. 이제 기초 작업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완성하려면 한 보름 정도. 12시, 낮 12시부터 아침, 점심을 이렇게 해서 아점을 해서 먹고 작업 시간은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작업하거든, 풀로.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조각의 표면을 펼쳐놓는다면 가로 3m 50cm, 높이 2m 20cm에 달하는 대형 작품이 될 것이다. 개인전에 출품할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미 완성됐다. 이건 완성된 작품이죠. 이거 완성. 예, 예. 이 작품은 어떤 내용? 약간 추상성을 띠고 있는데 욕망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지. 예. 느낌으로 전해주는. 그런데 우리한테 보이는 건 눈이잖아. 네. 눈은 부릅뜨고 있는 만화 같은 동그란 눈인데 보지 못하는 눈인 거지. 전시회의 제목처럼 모든 작품들의 눈은 볼 수가 없다. 물감 층이 굉장히 두텁게 올라 있는 거라고. 두텁게. 예. 근데 이걸 처음에 만들 때는 흙으로 이거 만약에 흙을 빚어요.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가 거푸집이라 해서 털을 떠낸다고. 털을 떠내가지고 다시 이 FRP라는 걸로 찍어내는. 조각의 과정을 따라 뼈대를 만들고 흙을 붙여서 얼굴상을 완성한다. 거푸집을 이용해 여러 개의 조각 캔버스를 만들고 이것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했다. 안창홍이 이런 시도를 생각해낸 것은 세월호 사태를 기억하기 위해서다. 먼저 화려한 화장으로 어른들의 부끄러운 얼굴을 가리고 그는 분노와 미안함을 담아 조각 캔버스가 애도를 위한 추모비처럼 보이기를 바랐다. 안창홍은 조각 회화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면 작업도 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런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게 일직선을 깨끗하게 꺼야 될 때, 그럼 요 옆에도 테이프를 하나 더 붙이겠죠. 그 요 속에 색깔을 채우고 뜯어내는 거야. 이 가면은 개인전에 출품할 12개 작품 가운데 마지막 것이다. 곡면 위에다 날카로운 직선을 긋기 위해 찾아낸 색테이프 기법. 그 무더기가 지난 1년의 시간을 말해준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작업을 해온 작업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 의자 이걸 이제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작업하다 떼어서 붙여놓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불온조로 떠든지 이거 자체를 작품을 할까 싶어 놔놓은 거야. 이런 게 작가의 역사잖아. 예.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가면들. 화가는 색테이프를 떼고 붙이면서 그 뒤에 가려진 추악한 욕망을 드러낸다. 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앞에 한 껍질 속에 자기를 숨긴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가면을 통해서 도시인들의 그 도시 이중적인 구조, 그 황폐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면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조형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림 작업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안창홍 작가. 온전히 작업에 몰두하는 시간. 세월호 사태에서 시작된 한 작가의 멈출 수 없는 격동은 볼 수 없는 눈과 화려한 색감 사이를 끝없이 오간다. (1982년) 미무라원 방화 사건이 일어났던 이곳을 화가 안창홍이 찾았다. 정경들이 버스가 이 미문화원을 포위하고 있었지. 그 여기 용도강공원 안쪽으로도 그 인도를 전부 점령하고 있었다고. 전투경찰 애들이. 30여 년 전 화가는 눈앞에서 직접 부마 민주화 항쟁과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지켜봤다. 자신의 화실이 바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
여기에 있었거든. 여기에 1층이 쌀집이고 일본 적산 가구였다고. 일본식 그 목조 주택이었는데 없어졌어요. 여기 2층에서 안창호의 부산시대, 여기서 가족사진 시리즈가 나왔고, 또 위험한 놀이 시리즈, 여기서 다 나왔거든. 권력을 고발하고 현실을 직시하려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림들. 안창홍이 사회적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독재 권력을 아이들의 위험한 놀이에 빗대기도 하고, 희생을 마다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불사조로 그렸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불사조는 죽지 않는 새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현실적으로 재해석해낸 불사조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태어나는 그 시대에 이듬 희생되어가는 끝없이 많은 민주 열사들, 그런 것들 은유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안창홍이 참여한 대표적인 동인에는 현실과 발언이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리얼리즘 미술의 탄생을 알린 집단이다. 그 옛날 여기에 그 예술가들이 모이는, 저항적 예술가들이 모이는 술집, 막걸리 집이 하나 있었어. 이름이 장군의 집이라 해가지고 늘 모여서 푸념하고 세상 한탄하면서. 80년대 신군부의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젊은 화가들은 순수 미술과 다른 민중 미술의 길을 택하기도 했다. 눈앞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뭐랄까 너무나 엄혹했던 시절이고, 그 서슬퍼런 궁사 독재 시절의 일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환경적으로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문화원이 있고 삼장여관이 있고 대청파출소가 있고 그런 중심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 부마 사태 때 너무나 참혹한 장면들을 많이 봤거든. 광주에서 구한 사진들에 눈을 감기고 나비를 그려놓는 작품 49인의 명상.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이 작품도 광주 민주화 항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리얼리즘 작품이다. 안창홍의 작업을 관통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얼굴이다. 그것도 가려지고 사라지는 얼굴, 가면과 같은 얼굴이다. 그가 유달리 가면에 애정을 쏟는 이유다. 기원을 위해서 만드는 가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춤도 추고, 가면을 쓰고 뭔가 행사를 한다고, 기원을 하고 강구하고, 그럴 때 쓰는 가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술적인 의미가 있거든. 그런데 이런 걸 보고 벽에 걸어놓고 보고 연구하면서 이제 새로운, 요즘 하는 그 결국 마스크가 이런 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지. 예. 사실 가면은 가리는 듯하지만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는 알 수 없는 것도 가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지금 겉에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 네온 사인일 수도 있고, 무슨 홍등가일 수도 있고, 소비 문화의 상징, 소비 문화의 밤거리 풍경, 그런 것들을 색깔과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안창홍의 가면은 자본주의에 찌든 우리의 얼굴을 제대로 그려낸다.
이 작품은 홍등가의 어떤 지친 여인을 표현한 건데, 눈먼저 아들이라는 것이 이번 내가 작품하고 있는 것이 큰 타이틀인데, 그 밝은 쪽보다 어두운 쪽, 어떤 도시의 그늘이라 할까, 그리고 자본주의로부터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현상. 얼굴을 가려서 오히려 진실을 보여주려는 안창홍의 리얼리즘. 그 독특한 리얼리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작업실 안부터 둘러보기로 했다. 이거는 옛날 그림인데 1980년대 초중반 그림. 이거는 제목이 절규라는 제목이고, 어떤 밀폐된 방에서 절규하는, 상처받고 울부짖는 굉장히 상징적 그림이죠. 이 한쪽 팔이 날아가고 없는 그 얼굴은 거의 해골과 같은 그런 느낌의. 안창홍이 자신의 존재감을 국제적으로 드러낸 가족사진 연작. 그 뿌리에 이 작품이 있다. 이게 81년 작품인데, 가족 사진 그림을 유화로 많이 그렸는데, 이건 약간 문학적인 냄새가 나는 연필과 파스텔로만 그린 그림이에요. 종이 위에다가. 이게 실제 우리 집 가족 사진인데, 어머니이고 내 자신이고 외숙모, 외삼촌, 이모부, 외삼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네. 하여튼 눈이 뻥뻥 뚫려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질곡의 역사 속에서 역사에 희생돼간 소시민들의 역사지. 와해돼가는 가족. 가족사진 연작은 눈에 시커먼 구멍을 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지워진 얼굴 뒤로 보이는 것들. 습관적인 시선이 멈추고 고민이 시작된다. 때로는 가면을 씌우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감겨서 개개인의 얼굴 뒤에 가려진 역사의 폭력을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다.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이잖아.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본인 자신도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그런 눈들이 황폐해지고 황량해져 버리는 역사에 대한 어떤 폭력, 야만의 역사, 야만의 시간들, 가족들을 와해시키는 시간의 폭력, 뭐 이런 것들을 가족 사진, 가장 정겹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의 얼굴을 황폐화시킴으로 해서 역사를 유추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얼굴을 지우는 안창홍의 전략은 부서진 얼굴에서도 계속된다. 부서진 얼굴 위로 알지 못할 불안감이 느껴진다.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며칠 전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참호감을 전혀 모르는 거지. 전혀 모르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는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이분들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처를 이렇게 사진을 갈기하게 찍고 하면서 그걸 그린 거죠. 얼굴을 지워서 시대의 통증을 드러내는 전략은 최근 들어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다. 기념사진 위에 무수히 찍혀지는 점들.
점이 늘어날수록 사진 속 인물은 시간 속으로 사라진다. 뭐 전쟁도 겪었고 일제 강점기도 겪으면서 이런 새싹들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상처들, 역사의 상처들을 안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 화면 속 이런 점들이나 이런 그 상처의 얼룩 같은 걸 지우면서 세월과 시간에 대한 덧없음 그런 걸 이야기하는 작품이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안창홍의 점들 사이로 인물들이 사라져간다. 안창홍이 아트부산 2017을 찾았다. 이 행사는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특별전을 마련했다. 한국의 리얼리즘이라 해놨네. 그렇게 민중미술이라고 하면 너무 무겁고 정치적이라서. 한국의 리얼리즘 그리고 오늘전이다. 특별전에는 한국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10명의 작가가 초대됐다. 독재에 저항하면서 당시의 현실을 고발한 리얼리즘 작가들이다. 그 가운데 안창홍의 2006년작 사이보그의 눈물도 자리하고 있다. 노동자의 현실을 로봇에 빗대 비판한 작품이다. 그렇지. 눈동자들이 보면은 전부 다 인형눈이잖아. 인형들이 가진 눈이고 제목이 사이보그의 눈물이거든. 다 이렇게 옅게 눈물 자국이 눈물이 흐르는지 말랐는지는 눈물의 자국들. 그런 것들 있죠. 또 이런 그 선들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이제 그 기계화되어 있는 그 로봇화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상징하는 거고. 이 작품에는 사이보그를 닮은 18명의 노동자 얼굴이 그려져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 이용당하고 결국은 착취당하고 폐기돼 사람을 로봇화 시켜지. 눈에 띄는 것은 그 비참한 얼굴 위를 수놓고 있는 울긋불긋한 색깔들이다. 내가 어릴 때는 굉장히 그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오는 6.25를 거친 부모의 세대에서 거기에 눌려 살다가 급변하는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칼라 텔레비가 생기고 길거리에 내원산이 들어오고 프로 야구가 생기고 대형 백화점들이 생기고 색깔이 현란해지고 모든 게 다 변한 거지. 그래 내가 바지 저고리 입고 앉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그린다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거죠. 감각적 리얼리즘, 안창홍식 리얼리즘이지. 안창홍의 작업실은 화려한 색깔들의 뒤범벅이다. 그의 냉정한 리얼리즘이 얼마나 감각적인지는 사용하는 재료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이거는 내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작가들이 아크릴 물감으로 하든지 유화 물감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나는 양쪽을 다 해요. 그 디자인용 잉크인데 잉크로 그리는 그림이 또 있어요. 잉크로 그리는 그림. 네,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흘러내리는 장면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잉크를 사용할 때 해서 잉크가 묽기 때문에 잘 흘러내리거든.
그 잉크들 사용해서 하는 거고. 잉크도 잉크 위에다 아크릴 물감을 이제 그리는 거죠. 안창홍의 감각적 리얼리즘은 우리를 아찔하게 현혹시킨다. 이게 몇 년 전에 맨드라미 전시를 하기 위해서 작업했던 흔적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진들. 사실은 제대로 된 맨드라미를 그리기 위해서 온 들판과 꽃밭을 찾아 헤매는 거죠. 엄청난 자료가. 맨드라미 연작을 그리면서 흘러내린 물감들이 그의 감각을 과시한다. 최근에는 자신의 감각을 기념하는 작품도 제작했다. 이 물감 쓰레기통인데 이것으로 작품을 하거든요. 작품 이게 지금 아크릴 물감들 쓰고 남은 걸 버려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작품한 게 있어요. 그의 작업실만큼 감각적인 장소도 없을 것이다. 아까 그 물감 쓰레기 위에다가 뼈로 된 그 손을 놓고 사진을 찍은 건데 제목이 화가의 손이에요. 그 화가의 작업실에 오면 모든 게 다 회화적이야. 그리고 또 그 작가를 담고 그 작가의 작품을 담아요. 안창홍의 감각을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화려해서 오히려 모자라 보이는 건달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작가는 사랑 없는 커플의 우울한 현실을 짙은 파랑으로 그렸다. 타인을 해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빨갛다 못해 벌건 욕망. 죽음을 암시하는 파리떼마저도 안창홍의 그림에서는 너무 감각적이다. 이미 완성된 작품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동원된 감각만을 따진다면 이번 작품들은 가장 감각적이다.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굉장히 현란한 불빛 같아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빛들처럼 약간 회화적이고 추상적인 형태. 그러니까 거대한 얼굴 속에 도시에 밤의 풍경이 들어있는 거죠. 밤의 풍경이. 색감이 화려해질수록 작가의 독서는 더 지독해진다. 마치 이게 그냥 그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는 격투기가 아니고 삶의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이 이렇다고.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속에서 겨우 뭔가를 건져 올리는 먹이사슬에 묶여있는 삶. 감각적으로 전해지는 리얼리즘. 안창홍식 리얼리즘은 피로 적신 얼굴과 녹색 머리칼만큼이나 날것으로 다가온다. 가면들도 조각의 감각에 뒤지지 않는다. 색채가 빛날수록 가면 뒤에 숨겨둔 비판은 더 깊어진다. 현대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패션화된 모든 것들이 디자인화되고 상품화되고 패션화되어 있는 색깔들. 그런 속에 우리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잖아. 겉으로는 색깔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형광빛이 나는 색깔들인데 표정들에서는 굉장히 우울하고 이렇게 침잠되어 있는 표정들이에요. 얼굴들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우울한 자본주의의 그늘에 작가는 눈먼 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푸르스름한 눈빛 속에 눈동자는 없잖아요, 그죠? 없고. 보이지 않는 눈 위를 무차별적으로 그어대는 직선들. 작가는 왜 그 짓떨리는 현실조차 감각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일까? 영도다리에서 안창홍이 30여 년 전 흔적을 찾고 있다. 요 밑에 점집들하고 그늘물 가게 굉장히 복잡했거든. 그 내 작업실 저기 저 건물 2층에 있었다고. 저 앞에 노란 건물. 저 2층에 있었거든. 그럼 조그만한 그냥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 작업실이었지. 늘상 다녔던 이 길조차 겨우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옛날 그대로. 이것도 옛날 그대로. 바다에 다가갈수록 안창홍의 기억은 점점 더 생생해진다.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동네였거든. 뭐 이렇게 점집들, 그늘물 노점상들, 복잡히 삶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이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분별이 가득했지. 예. 매일 지켜봐온 일렁이는 바다. 그리고 거기에 지탱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창홍은 자신의 리얼리즘이 이곳 바다에서 배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저기 건너가면은 이제 저 주변에 조선소가 있다고. 조선소에 가면 온 옷에 기름때에 찌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들, 그런 거 보고 작가도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삶의 현장에서 배운 배짱과 성실함이 화가의 덕목이기도 하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을 것이다. 안창홍의 오늘을 잊게 만든 그것은 매번 자신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파도의 힘 같은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시키고서야 겨우 자신만의 감각에 도달할 수 있었다. 요즘 작품들 보면 색깔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테면은 점점 팬시화돼 가는 아기자기하게 예쁘고 그런 것보다는 나는 좀 더 같은 색깔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인 색깔, 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색깔, 그리고 색깔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주술적인 힘을 나는 믿고 있거든. 그래서 주술적인 색깔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거세당하지 않은 색깔의 힘, 원초적이고 야성 그대로의 색깔. 안창홍의 개인전 마지막 작품이 완성을 앞두고 있다. 지금껏 12개의 가면을 그려오면서 화가는 매 작품마다 새로운 감각을 발견했다. 이 작품에서는 얼굴을 스치는 도시의 불빛이 주제다. 차가 지나갈 때 비치는 불빛, 또
또 영화관에서 칼라로 빛이 비칠 때 앞에 서 있을 때 얼굴로 스쳐가는 그런 불빛이라든지 그러니까 도시의 밤에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불빛들이 이 가면의 표피를 지나가는 거지. 다른 작품들의 감각은 어떻게 다를까? 안창홍은 가면이 스스로를 감추면서 정작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감추면서 욕망도 억제하고 감추면서 도시의 삶 속에 익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화려한 얼굴과 추악한 진실의 조화. 작가는 이러한 가면의 감각이 직접 전해지길 바란다. 이런 것도 마치 예배군복을 흑백으로 표현하는 것 같처럼, 그렇죠? 은폐. 뭐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 뭐 강자와 약자, 또 부한자와 빈한자, 뭐 여러 가지의 관계의 형태들이 보이지 않는 계급의 형태로 엉켜져 살아가고 있거든. 그런 속에서 난무하는 생존의 전략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까지도 이번에 도시 인상들, 눈먼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형태 속에 다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감각적 리얼리즘의 대상은 개인을 넘어 도시 전체를 향한다. 안창홍의 작품 중에는 그런 네트워크 도시를 직접 다룬 작품도 있다. 혈관처럼, 마치 혈관처럼 살 속을 파고드는 혈관들처럼 엉켜있는 선으로 하루하루가 얘기되는 도시의 삶. 그걸 표현한 거예요. 선의 도시. 도시의 선들이 혈관처럼 벌겋게 충혈되어 있다. 정해진 선을 따라 악을 쓰면서 질주해야 하는 현대인의 뒷모습. 안창홍의 감각적 리얼리즘은 자연스레 자본주의 자체를 향한다. 뭐 산업사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물 모든 물건들이 바코드로 통해서 통용되잖아, 그죠? 그리고 인간 그 자체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상실의 시대. 인간조차 바코드처럼 유통시키는 사회. 그런 세상일지라도 화가는 인간이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새겨넣었다. 황금 만능주의가 세상을 뒤덮어도 예술이 살아있는 한 그 의로운 기억들은 기억될 것이다. 작가는 황금 기둥 곳곳에 비밀을 심어 놓는다. 차가운 비판과 뜨거운 감각을 오가며 작가는 충분히 머뭇거린다. 비판과 감각의 균형을 놓쳐서는 안 된다. 머뭇거림 뒤에 이어지는 단호한 분놀림. 감각적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안창홍의 고유한 감각적 리얼리즘이 있어서 눈먼 자들의 슬픔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개인전 마지막 가면이 최종 정리에 들어갔다. 지난 1년의 시간은 고된 노동의 시간이기도 했다. 이제 그 시간들이 예술이 되는 순간이다.
안창홍의 개인전 마지막 작품이 드디어 완성됐다. 열두 개의 가면과 6개의 조각이 갤러리에 들어서고 있다. 이게 나사가 있는 이유가 속에 바가 딱 수평이 아닌 게 많아요. 그래 막 이 삐뚤지니까 요거로 조절하는 거라. 와 굉장하네. 작가도 내심 만족한 모양이다. 전시를 위해 도열한 가면들. 한껏 부풀어 올라 데뷔의 순간을 기다린다. 그래. 마지막 작품도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다. 저기 딱 저기 벽에 저기 정중앙에다가 하나를 딱 들어요. 코 잡으면 돼, 코. 코를 같이 잡으면 들기가 편해. 화가는 마지막 작품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다. 이게 맨 마지막에 한 작품이거든. 드디어 마지막 작품이 갤러리 한쪽 벽에 자리를 잡았다. 안창홍은 이 작품에 검은 눈물이라는 별칭을 붙여주었다. 검은 이 까만 눈물이 흐르고 있잖아.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제목인데 하나씩 제목을 붙이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에 이 검은색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지. 드디어 안창홍의 34번째 개인전이 문을 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더 많은 평가가 작품에 던져질 것이다. 작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들이다. 바로 이 순간 화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모든 작품은 이 세상의 모든 작품은 그 시대의 반영물이고, 그러니까 이왕 시대의 반영물일 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대를 반영하자. 그래서 먼 훗날 한 작가의 한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예술적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그것이 예술의 힘이고 예술의 의미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술적 감각으로 기록된 시대의 반영물. 안창홍은 자신의 작품을 그렇게 부른다. 비판 없는 감각은 얼마나 허무하고, 감각 없는 리얼리즘은 얼마나 진부한가. 우리가 안창홍의 감각적 리얼리즘을 기다리는 이유다.